인생의 시계는 단 한 번 멈추지만 언제 어느 시간에 멈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떠날 때 우리 모두는 시간이라는 모래밭 위에 남겨놓아야 할 발자국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곤경에 처해도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조용필입니다. 바람의 노래.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뒤에라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돌아가는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연말과 연초를 이어오면서 우울한 소식들로 연일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도 시간은 어김없이 가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어느새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해마다 하는 거지만 새해가 되면 아쉬움 속에서 그동안 부족했거나 아쉬웠던 일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차분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정신력을 기르는 일도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되는데요. 작심삼일이라고 거창하게 마음 먹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차츰 옅어지고 그러다가 종래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잊어버리고 마는 게 사람이지요. 지금쯤 처음 먹었던 마음이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말 두 번째 시집 세상구경을 발간하고 출판 기념식을 했던 김일호 시인의 시집을 애청자님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김일호 시인은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문인으로 활동해 오셨지만 시집은 이번이 두 번째 시집을 내셨습니다. 그만큼 욕심이 없고 소탈하신 시인이시지요. 지금은 백수문학 회장님으로 여전히 문학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계십니다. 자, 우선 시집 속의 시인의 말을 소개합니다. 시인의 말. 참 할 말이 많았다. 그러나 세상 보는 시야도 흐려지고 생각마저 얇아진 탓에 오랫동안 입 닫고 살아왔다. 꼭 10년 만의 사건이다. 함께 활동하는 몇몇 후배들의 권유에 따라 부끄러운 마음을 담은 졸작을 엮어 한겨울 양지 바른 뜰하게 조심스레 내놓는다. 이쯤까지 오는 동안 연약한 몸짓과 빛바랜 시어들을 고스란히 받아준 백수문학, 세종문학, 세종문협, 세종시인협회, 소금꽃 시문학회 문우들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첫 울음으로 이 땅에 왔다가 끝 울음을 삼킨 채 떠나가야 하는 삶, 남길 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기에 사는 동안 진실한 세상 구경이나 하자고 고개 들어 바라보는 하늘 아래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다. 세종시문학의 역사라고 해도 될 만큼 오랫동안 작품 활동과 지역 문학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시인의 마음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순수라는 말은 이런 김일호 시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일희일비하지 않는 모습은 후배로서 배우고 싶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시를 보겠습니다. 고목의 노래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목의 노래, 김일호. 그리운 사람 있어라. 기척에 두고도 만날 수 없는 사람. 이미 늙고 식어가는 그리움을 그는 알고 있을까? 서북풍이 불어서야 가을이 온 줄 알았네. 세찬 바람에 훌훌 벗겨지고 나서야 겨울이 온 줄 알았네. 그때 되어서야 그를 놓지 못한 미련의 깊이에 꿈틀대는 그리움을 알았네. 마음은 멀어졌으나 채 시들지 않는 그리움은 실바람에 실어오는 소식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네. 그토록 그리우니 사랑인가 보네. 그토록 사랑하니 그리운가 보네. 나이가 들고 살아온 흔적을 더듬으며 보고 느끼고 경험한 일들을 고목에 비유해서 쓴 시가 아닐까요? 누구나 추억은 있습니다. 그러나 추억은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하지요. 즐겁고 행복했던 일, 힘들고 괴로웠던 일 등 모든 것이 추억이라는 앨범 속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뜨겁게 경험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도 시인은 가슴속에 그리움과 함께 사랑을 간직하고 계시네요. 자, 다음 시입니다. 무소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소유, 김일호.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그 하늘과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이 땅 있으니 있는 것 없는 것 따져볼 것 없을 것이네. 혼자면 어떠리 빈 주머니면 어떠리 사랑도 명예도 돈도 저무는 날마다 머리카락처럼 검게 숨어버릴 것이니 언제인가 가야 할 곳도 잠시 머물러야 할 곳도 그저 한 뼘 가슴속에 자리할 것뿐인 것을. 살면서 끝없이 솟아나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시인의 시가 이 시대의 못난 군상들을 질타하는 듯합니다. 부단하게 열심이었던 시절을 아쉬움은 많겠으나 이제는 마음 편하게 비울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닐까요?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내려놓고 비워야 할 때가 있을 터인데 미리부터 걱정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무소유로 살기는 참 힘듭니다.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불필요한 것까지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끝없이 욕심 속에서 살고 있음을 느낍니다. 반성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시는 이별 연습입니다. 이별 연습 김희로. 손끝만 닿아도 파랗게 물들 것만 같은 가을 하늘 허허로운 날, 대지에 남은 지난 여름 열기가 숨을 몰아쉴 때 천리진 매미는 바람 한 줄기 불지 않는 숲에 키 큰 나무 등에 업혀 갈갈하게 운다. 마지막 한 줄 마음에 남습니다. 갈갈하게 운다는 그 표현이 너무나 가슴 저리게 하는 그런 시어입니다. 어느 가을날 나무에 저렇게 매달려 언제 떨어질지 모를 흔들림으로 버티고 있는 낙엽을 보면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별도 연습을 해야 하나 봅니다. 해마다 나무는 그렇게 수도 없이 이별 연습을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헤어짐의 아픔이 가득하게 남아있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은 그렇게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 만남과 헤어짐 속에는 수많은 사연들이 질비할 겁니다. 만남은 기쁨이고 헤어짐은 슬픔이라는 정해진 공식 속에서 반복되는 이별 연습을 우리는 슬기롭게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김희로 시인의 허허로운 뒷모습이 그려지는 시였습니다. 다음 시 또 하나 봅니다. 명작꽃 피었습니다 라는 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명작꽃 피었습니다. 김희로. 지난 겨울 마른 나무 가지 빼곡한 숲에 하얀 눈 소복이 쌓일 때 고향을 떠나지 못한 박새떼가 차가운 바람을 피해 엉켜버린 숲속을 제잘거리며 드나들더니 붉은 알을 낳았나 봅니다. 타양도 살다 보면 고향이라 정부치고 사는 아파트 단지에도 봄날 찾아와 박새떼 드나들던 야트막한 숲속에 눈부신 햇살 속속들이 비추니 붉은 알 스스로 깨어나 명작꽃 피었습니다. 참 잔잔한 느낌이 좋은 시입니다. 늦은 봄 참 아름답게 피는 꽃이 명작꽃인데요. 소복하게 물이 지어 피어있는 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잎보다 꽃이 먼저 피어 그 청초함을 뽐내는 꽃이 명작꽃입니다. 이름도 참 예쁩니다. 아무리 불러도 어색하지 않는 이름 명작꽃. 어느 여인의 이름을 닮아서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꽃. 바로 명작꽃입니다. 비유가 참 멋집니다. 바람이 비집고 다니다가 나은 아래 비유한 시인의 감성이 아름답게 빛납니다. 마치 감수성 풍부한 시골 주막 집안하게 행주치마 같은 풋풋함도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면 노래 한 곡 듣습니다. 장윤정입니다. 초혼.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낸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마음 눈물 속에 난 이루어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낸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난 너무 행복할 테니.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겨울이라서 그런지 요즘에는 독감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겨울철 건강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앓고 지나갔던 감기도 요즘에는 그 증상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많이들 고생하나 보더라고요. 이번에 읽어드릴 시는 꽃구경이라는 시 읽어드립니다. 꽃구경, 김미로. 꽃 뒤에 숨은 나를 찾는다. 꽃 앞에 앉은 나를 찾는다. 때 되면 창밖뜰하게 찾아와 온종일 해맑게 웃는 꽃. 앞다투어 달려가지 않아도 깨금 발로 키재기하지 않아도 새아침 햇빛보다 더 찬란하게 피는 꽃. 꽃잎에 물든 희노애락이 보인다. 꽃수 속에 담긴 우주가 보인다. 그렇지요. 꽃을 보는 마음은 다 다를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라보는 꽃 속에서 나 자신을 그려내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이 훈련이 되지 않아도 나이를 먹으면 무심한 듯 바라오는 꽃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한답니다. 꽃 속의 모양에서 또는 꽃의 빛깔에서 자신을 비추어 본다고 하던데요. 김일호 시인께서도 그런 감정으로 꽃을 바라보시기도 하나 봅니다. 이렇게 꽃을 바라보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꽃 구경하는 게 아닐까요? 꽃 속에서 희노애락을 보고 꽃 속에서 우주를 느끼는 넓은 마음과 생각의 깊이를 가늠하게 합니다. 이어서
꽃처럼 산다는 것 읽어보겠습니다. 꽃처럼 산다는 것, 김밀호. 그럭저럭 살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사람 있다. 그립다, 보고 싶다.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 무성하게 피어나는 생각만 간절했던 사람 있다. 어쩌다 우연히 마주치면 부를 수 없는 이름만 머릿속에 맴돌고 쑥스러운 웃음 지으며 바람처럼 지나치던 사람 있다. 장맛비가 내리는 아침 회색빛 하늘 마다하지 않고 밝은 미소로 반겨주는 나팔꽃 같은 여인이면 어떻고 접시꽃 당신이면 어떨까. 하룻길에 마주친 그 사람이 옛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참 많은 생각을 끌어내는 시입니다. 꽃은 진자리 마름자리 가리지 않고 피어납니다. 그만큼 세상을 보듬어 안는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런 꽃을 담고 싶어하는 시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먼 발치에서 물끄러미 바라다보기도 하면서 그 꽃 속에서 그리움을 담은 얼굴을 그려보기도 하고 넉넉한 마음인 당신을 그려보기도 하는 시인의 너그러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이되어 옴을 느낍니다. 시는 이런 거지요. 읽고 나서 그 여운이 내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가가 중요합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시였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시는 언제나 이별은 버스를 타고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나 이별은 버스를 타고. 김일호. 산이 간다, 강이 간다, 나도 간다. 어둠의 그림자 길게 누운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의 차창밖 세상이 강물처럼 흐른다. 가로등 불빛 옹기종기 모여 사는 산동네, 두고 온 사람들이 희미하게 스쳐가는 밤, 가슴 저리도록 그립다. 잠든 세상을 지나는 깊은 터널은 이별의 길. 흔들리는 마음이 차창에 어려 촉촉히 젖어든다. 이 시는 조금은 외로운, 그러면서도 어딘가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살다 보면 소리 없이 찾아오는 이별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견디며 살고 있죠. 제가 어릴 적에 처음 버스를 탔을 때는 정말로 산이 가고 강이 가는 풍경을 경험했는데요. 차가 가는 것이 꼭 차창밖 산이 가는 것처럼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참을미를 많이 합니다. 다음 시 볼까요? 몽당연필로 쓴 편지 읽어봅니다. 몽당연필로 쓴 편지. 김일호. 아내의 감기 증세가 길어지고 가느다란 기침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늙고 게으른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고남이 묻어있는 계란부침 몇 조각 먹다 보면 목이 메인다. 아내는 늘 내 앞에 꾹꾹 눌러 쓴 편지를 놓아둔다. 할 말이 많은 아내는 언제나 무거운 화분들을 햇살 드는 창가로 옮겨놓고 혼자 말을 한다. 뒹굴어도 때묻지 않은 거실을 걸레가 닳도록 다름질하며 버릇처럼 한숨을 토해낸다. 아내는 민화를 그리듯 힘든 삶을 오색으로 덧칠하며 구부러진 허리춤을 고추세워 몽당연필로 편지를 쓴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참 지극하신 우리 김일호 시인이십니다. 말로는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몽당연필로 꾹꾹 눌러 쓴 편지를 보며 지금 이 시 속의 내용처럼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요. 거실을 걸레질하는 아내의 모습에서, 커다란 화분을 옮기는 아내의 모습에서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는 순간 더 깊어지는 사랑을 알게 됩니다. 늘상 있는 일이라고 생각지 말고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 숨은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진성 울엄마, 최진혁 달려가 널 안고 싶어 두 곡 이어서 들어봅니다.
감정 태산이 되고 주름 깊은데 세상사 나 잘났다 허풍 소리에 논가에 있을 맺히네 어리버리 가진 것 없었던 버리 말로만 한숨 들였네 어리버리 수많은 나를 응어리 가슴에 한만 들였네 무병장수 부디 하옵소서 하옵소서 어리거리 가진 것 없었던 버리 말로만 한숨 들였네 어리버리 수많은 나를 응어리 가슴에 한만 들였네 부디 가옵소서 그대를 만난 후에 사랑을 알았고 그대를 만난 후에 이별을 배웠죠 그대 없는 내 하루를 어떻게 지낼까 난 그냥 하염없이 또 하늘만 바라보죠 혹시 그대 눈을 찾을까 우리 함께 했던 곳마다 괜히 한 번씩 걷고 걷다가 덜컥 그대 닮은 뒷모습 나는 얼어버렸죠 사랑해 사랑해 내가 다 미안해 단 한 번만 기회 다시 준다면 내가 더 잘할게 사실 나 매일 널 보고 싶었다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널 안고 싶어 익숙한 우리 속에 소중함 몰랐고 미련한 눈물들만 흘리고 있었죠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나는요 내 전부를 다 걸어도 그대를 택할 테죠 좀 더 함께 했어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소개하는 시는 아내의 노래입니다. 아내의 노래, 김밀호. 아내가 염천의 문을 쳐닫고 호흡의 습관처럼 더듬더듬 피아노 건반을 두드린다. 참으로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게다. 하고 싶은 일도 많을 게다. 60 중반의 늦은 나이에 잃어버렸던 울림을 찾는 그 마음처럼 가지런히 줄지어선 흑백의 건반을 두드리는 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면 오래 묵어 무뎌진 가슴이 바람 앞 추목처럼 흔들렸으리라. 선풍기는 무심히 돌고 돌아 더운 바람을 불어대고 베란다 커튼 사이로 삐죽이 얼굴 내민 여름 햇살이 안간힘을 쓰는 것이 역력히 보이는 한낮, 아내의 등에 흐르는 회한이 보였다. 김일호 시인은 표시는 안 나지만 아내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신 분입니다. 사모님은 민화 그림을 아주 잘 그리시는 분이신데요. 두 번째 시집 표지의 그림이 바로 사모님께서 그린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을 남편을 위해 희생해 오신 고마움을 늘 마음에 담고 계시기에 나이 들면서 바라보는 아내의 모습이 안타깝고 미안하고 고맙게 느껴지시는 거겠죠. 이렇게 남자는 너무 늦게 철이 드는가 봅니다. 늘 자기가 먼저였다가 차츰 자리를 아내를 위하여 비워주는 시간, 그제야 깊고 깊어진 사랑을 감지하고는 후회도 하고 슬퍼도 하고 아쉬워도 하는 게 남자입니다. 자, 다음 시 또 봅니다. 세상구경 1입니다. 세상구경 1, 김밀호. 이 땅에 알몸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이었던가. 애초부터 인생은 낙인의 길이라 정처 없이 발길 닿는 대로 세상구경 자유롭게 하였어도 뭐라 할 그 누구도 없었으니 남의 땅 거침없이 밟고 뛰어도 도둑놈 소리 듣지 않고 철마다 피어오는 꽃들과 마주 앉아도 바람꾼이라 비웃지 않던 세상.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투명한 바람처럼 그 바람 불면 사라지는 구름처럼 원 없이 세상 구경하다 가는 거지. 방금 읽어드린 세상 구경은 이 시집의 제호로 했을 만큼 시인이 아끼는 시인데요.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을 구경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여유일 수도 있겠는데요. 세상 구경 시는 1과 2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세상 구경은 이 세상에 태어나 허허롭게 세상을 살다가 가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는 듯합니다. 누군들 세상에 태어나서 무지랭이처럼 사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꿈과 희망을 바탕으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다양한 생각을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삶에 찌들어 새 속에 물들어가는 삶일지라도 각자의 삶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좀 더 밝고 희망찬 세상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보는 시는 세상구경 2입니다. 세상구경 2. 내 나이 어느덧 73. 세월이 약이라지만 아직 낫지 않은 남은 상처가 쓰리고 아프다. 못 이룬 꿈에 뒤돌아보는 그림자,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걸음만 앞서 달려간다. 육신은 터지고 갈라져 갈기갈기 주름만 깊고 울긋불긋 물든 나뭇잎처럼 점점 가벼워지는데 이제 무엇 되어 남아 있을까? 세상 구경이는 이미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는 심정으로 쓴 시가 아닐까요? 아직도 하고픈 세상 구경이 한참 남았는데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고 속절없이 흘러가니 아쉬움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세상 구경 중에 후회스러운 구경이면 남는 것은 아쉬움일 터이고 즐겁고 행복했던 구경이면 시간이 없음이 안타까울 것입니다. 육신을 떠나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상 구경은 다양한 빛깔로 다가오겠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보는 세상은 어떠했는지, 어떤 빛깔로 남았는지 말입니다. 이어서 보는 시는 쓰기와 지우기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쓰기와 지우기. 김밀호.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은지 한자 두자 눌러써 묶어 두었다가 한 장 두 장 종이장을 넘기면 살아온 길 기척없이 뒤따라온 희미한 그림자 보인다. 천형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의 문 일찍 닫히고 가야 할 길 막혀 까마득히 멀어진 만남으로 비대면 일상 중에 사막에 풀씨 뿌리듯 노트북 앞에 앉아 썼다가 지우기를 까맣게 누운 자판만 두드린다. 누군가 그러더라. 글 쓰면 밥이 생기냐고. 같은 시인으로 크게 공감하는 시입니다. 시를 쓰면 밥이 생기지 않습니다. 춥고 배고픈 예술이 바로 문학이지요. 그래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넘치는 이야기를 털어놓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추고 싶은 이야기도 은근하게 감추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시이기에 아마도 시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썼다가 지워지는 것은 비단 시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한 토막도 써졌다가 지워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삶이란 그런 것이죠.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슬그머니 나타나 가슴을 후비고 다시 사라지는 사연들이 무수히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홍자가 부릅니다. 내가 사랑한 것은. 듣고 오겠습니다. 어쩌다 사랑을 하고 어쩌다 이별을 하고 아쉬움 두고 가는 길 서로 울지 말아요. 내가 사랑한 것들은 자꾸만 떠나가는데 내가 잡으려 할수록 자꾸만 멀어지는데 바람에 꽃잎이 지듯 우리 다 피고 지겠죠. 계절은 돌아오는데 사랑은 무엇이나요? 그대는 어디로 갔나 저 세월 따라서 갔나 꿈 찾아 먼 길을 우린 다 떠나가겠죠. 내가 사랑한 것들은 자꾸만 떠나가는데 내가 잡으려 할수록 자꾸만 멀어지는데 바람에 꽃잎이 지듯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일호 시인의 시집 세상 구경 속에 있는 시를 읽어보며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잔잔한 울림이 있는 감성 가득한 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좋은 시들이 참 많습니다. 딱딱하게 알아듣지도 못하게 쓰는 시보다 쉽고 독자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시가 좋은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소개하는 시는 머리카락을 자르며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며, 김일호. 한 달에 한두 번 습관적으로 눈 감고도 찾아가는 곳. 문 열고 들어서면 허리 굽혀 반겨주는 주인 아저씨. 멀뚱거리며 쳐다보는 내 눈에는 이발사 헤어스타일은 왜 모두가 같은지 속으로 묻는다. 수돗물 바쁘게 나오는 언제나 그 자리가 그 자리. 푹 꺼지는 철제 의자에 몸 맡기면 대형 거울에 비친 낯익은 노년에 쑥스러워 꾸벅꾸벅 조는 척 눈을 감는다. 잡초처럼 쓸모없이 웃자란 상념들을 키가 고르게 잘라내면 반백 머리카락 검은색으로 비추는 이끼 낀 거울 속에서 낯선 사람이 희멀겋게 웃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들르는 이발소 풍경입니다. 단골 이발소, 그것도 역사가 꽤 오래된 이발소 풍경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저는 이발소 대신 미장원을 갑니다만 한창 이발소에 다닐 때 이발소 내부 모습이 딱 이랬더런 기억이 납니다. 푹 꺼진 의자와 얼룩진 대형 거울, 그리고 무표정한 이발사의 모습까지 고스란히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듬성듬성이지만 무질서게 자란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시간은 왠지 서글프기도 하고 시원섭섭하기도 했었지요. 이렇게 이발소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나이 들어감을 느끼는 것이 남자들이라고 하더군요. 문득 추억의 이발소 풍경을 그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 또 하나 볼까요? 개망초 노래 읽어보겠습니다. 개망초 노래, 김일호. 아침 해보다 먼저 일어나 세상 잠든 길 밝힌다. 할 일 없이 푸른 나무숲 아래 우두커니 선 채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모질게도 살아온 구차한 목숨 하얗게 빛바랜 흔적이라 부끄러우니 고마워할 것도 없다. 때때로 생채기 난 가슴 꽁꽁 여미며 미련 속에 담아버릴 때나 군소리 없이 일 찾아 헤매거나 바늘처럼 찌르는 핀잔을 삭히는데 이젠 이력이 붙었다. 꺾이고 주저앉아 죽은 듯 목숨 부지하는 것도 아직 남겨두고 싶은 소소한 행복이다. 그저 허기진 세상에 동그란 계란 하나 삶아 눈요기나 하고 입맛 따시며 허허 실실 웃다가 떠나면 그만인 것을. 한여름이면 지천에 흔하디흔한 꽃이 개망초입니다. 이런 개망초도 언제부터인지 아름다운 꽃으로 대접받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꽃이든지 자꾸 보면 예쁘게 보인다는 말이 맞는가 봅니다. 아주 작은 계란 후라이를 닮은 듯하여 계란꽃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 모습에서 더 애잔함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백수문학회장이신 김일호 시인의 두 번째 시집 세상 구경 속 시를 읽어드리며 함께 즐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잔잔하며 감수성 깊은 김일호 시인의 시를 읽으며 시의 참맛을 깊이 있게 맛본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끝곡으로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그때는 우리 이러지 말아요.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기대하며 많은 약속 안기로 해요. 다시 이별이 와도 서로 큰 아픔 없이 돌아설 수 있을 만큼
버려도 되는 가벼운 추억만 서로의 가슴에 만들기로 해요. 이젠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오히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걸. 그대여 빌게